압수수색이 들어왔다는데 정말 아니 그렇게 들어오면 뭐 하냐 이거야. 압수수색 하려면 사고 난 당일날 오든가 아니 뭐 다 끝난 후에 오면 뭐 하는 거예요. 코레일 사고는 도대체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데 누가 책임집니까? 그래 놓고 포스코한테만 그렇게 얘기하고 DL건설만 얘기하는 거는 큰 대기업의 수장들한테 꼬봉이들한테 "야 까불지 말고 내 밑에 꿇어. 대한민국 대기업 다 내 발 밑에서 꿇어." 그러니까 국민 임명식에도 불려가고 지금 2달 만에 뭐 뉴스에 보니까 10번이나 불려갔대. 10번이나. 대기업 총수들이 10번이나 예? 아니 국민 임명식에 가서 하품이나 하고 핸드폰만 보고 있는 아니 대기업 총수를 저 밑에 의자에 앉혀 놓고 어? 거기서 상황 노릇한 거를 저는 보지는 않았어요. 참 그거 보고 '야 참 우리나라 경제인들 참 머리 아프게 생겼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니 경제인들이 뭐 1번 찍었겠습니까? 물론 1번 찍은 사람도 있고 2번 찍은 사람도 있겠지만 전부 다 국민 임명식 80명 2,002만 그건 어떻게 뉴스를 안 보는 게 아니고 네이버를 딱 키면 뉴스가 줄거리가 나오잖아요. 네이버를 키면. 그렇잖아요. 네이버를 키면 줄거리가 나와요. 전 그것만 봅니다. 미디어는 보지도 않아 미디어. 그다음에 경제 또한 윤 대통령의 큰 과제였습니다. 경제. 그래서 그는 전 세계에 공개했습니다. "나는 대한민국에 세일즈 1 호를 하겠다." 항상 대통령 전용기 타고 항상 가서 외국에다가 우리나라 알리고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이바지하겠다." 그랬잖아요. 어어. 이제 잘 돼요? 방송이 목소리가 안 나요. 잘 들리나요? 오케이. 아 방전됐어. 방전됐어요. 방전됐었습니다. 방전. 네 들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방전이 됐어요, 방전. 그래서 바꿨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시장 경제의 회복을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회의 평등을 강조하며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또 중소기업과 청년 사업가가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지난 보수 정권 3 년간 생각나는 민생 정책 하나도 없습니다. 뼈 아픕니다. 보수는 이제 변하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제발 윤석열의 어둠에서 벗어나기 바랍니다. 지역당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 많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악어참 님은 오래간만에 오신 것 같은데 예 상태 안 좋아
처먹는 게 뭔 거임? 뭘 처먹어요? 예? 연민선이 무슨 노력을 해요? 술 먹는데 바빴죠. 술 먹는 걸 보셨나요? 술 먹는 거 보셨어요? 그게 다 언론 플레이죠. 여러분들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전쟁이 나면 우리나라 방송에서는 "우리가 북한을 다 쳐부셨습니다. 북한이 지금 후퇴하고 있습니다. 북한군을 다 때려잡았습니다." 그렇게 방송해요. 왜? 우리 국민들의 사기를 올려주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북한에는 또 뭐라 그래요? "삐라를 뿌려 갖고 남조선을 다 점령했다. 지금 남한은 다 우린 조선 땅으로 바뀌었다."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이예은 님, 빨간 옷 입고 있는데 정말 안타까워 보여. 왜 안타깝죠 제가? 왜 안타깝지 뭐 때문에? 왜 안타깝죠? 왜 안타깝냔 말이에요. 왜 뭐 때문에 안타깝냐 이제. 예? 예. 원전을 팔라고 했더니 나라를 팔아먹었네. 김경식 님은 나라를 팔아먹었는지 원전을 팔아먹었는지 방송에서 하는 얘기를 그렇게 믿고 방송 보고 따라하지 마세요. 그러면 1호 영업사원이라고 얘기한 거는 왜 안 믿는 거예요? 내가 세일즈맨을 하겠다. 대한민국의 원전을 가서 팔겠다. 응? 재생에너지 인제는 필요 없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왜 그걸 안 믿어요? 예? 원전을 수출하고 수출 계약을 했잖아요. 근데 계속 방송에서는 재생에너지 해야 된다고 그 방송이 뭐였어요? 방송이 어디 방송이었어요? 예? 남주 방송이었잖아요. 남주 방송. 맞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은 세일즈 외교를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너무 방송에서 어 알려주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무역을 확장하고 기술과 에너지, 첨단 산업의 협력의 장을 넓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익을 세계와 연결을 시켰습니다. 우리나라가 잘 살아야 된다. 어떻게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나라는 무조건 선진국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미국에서 영어로 노래도 불렀습니다. 바이든 앞에서. 근데 현직 대통령은 미국을 못 가고 있어. 미국을 국빈 방문, 예? 국빈 방문 있잖아요. 그죠? 국빈 방문, 빵빠레 울리고 그냥 사열하고 예포 쏘고 그런 국빈 방문을 가잖아요. 우리 많이 봤잖아요. 그죠? 텔레비에서. 근데 아니 한 번도 안 갔다 온 나라에 국빈 방문도 아니고 공식 방문도 아니고 공식 방문이 두 번째 인제 권력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공식 실무 방문. 공식적으로 가되 실무적으로 가는 거. 네 번째가 그냥 말 그대로 방문. 그냥 아무것도 아닌 뭐 사인하러 가거나 근데 아니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한 번도 처음에 그렇게 간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음 일찍은 박헌영 후예들이 맞아요. 예 저는 박헌영 후예라고 생각합니다. 박헌영은 북한에 가서 예 김일성 밑에서 총살 맞고 죽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예. 뭐 제가 조봉암이라는 분은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하지만 박헌영은 북한에 가서 북한 김일성 밑에서 총살 맞아 죽었잖아요. 못된 사람이잖아요. 예. 자유를 버리고 북한 가서 김일성하고 6.25 남침을 도왔다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기술과 에너지, 첨단 산업의 협력의 장을 넓혔고 대한민국의 국익을 세계와 연결시켰고 또 그런 시련 속에서도 자유와 법치를 지켰습니다. 어떻게요? 정치적 갈등, 거센 비판, 수많은 도전이 있었지만 절대 굴하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의 미래는 젊은 세대가 있기 때문에 절대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갈등이든 국회에 오지 말라고 해도 그냥 거센 탄핵을 하든 국가 예산을 안 줘도 끝까지 예 도전을 했습니다. 맞잖아요. 그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발자취는 곧 자유민주주의의 투쟁사였습니다. 투쟁사.
그냥 국가만 봤습니다. 국가만. 좌도 안 보고 우도 안 보고 못된 사람은 다 잡아들였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못된 사람들은 다 잡아. 예. 근데 거기에 한 번 실수한 게 있습니다. 한 번 실수한 게. 누구냐? 한동훈이라는 사람. 그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직장 생활할 때 뭐 검사도 직장이니까 직장 생활할 때 그 후배 한동훈이를 데리고 일하다가 한동훈이 검찰 법무부 장관도 시켰는데 야 한동훈이가 비상대책위원회까지 보내주고 했는데 그 한동훈이가 공천한 사람이 누구예요? 한지아, 김혜지, 김상욱, 조경태, 김재석, 진종호. 여러분들은 진종호는 누군지는 아시나요? 여러분들 진종호가 누군지 아세요? 진종호가 권총 올림픽 아시안 게임에 나가면 진종호 선수가 사격 이 금메달 따 가지고 국민의 마음을 그렇게 들썩였는데 이 양반이 또 요즘 텔레비도 안 나와요. 그냥 국회의원인데 뭐 하고 사나 모르겠어. 예. 한지아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김혜지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 사람들이 아니었으면 탄핵이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 사람들은 자기 맘대로 했겠습니까? 누군가가 시켰잖아요. 당시에는 한동훈은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 단지 비상대책위원회였잖아요, 위원장. 그 위원장은 누가 시켰습니까? 그것도 대통령이 "야 그래도 믿는 사람은 너밖에 없다." 했는데 그 믿은 자의 발등이 찍혀서 20명을 넘기면 200명을 넘기면서 이 사단이 났잖아요. 여러분들 200명만 탄핵을 하지 않았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감옥에 갈 일이 있습니까? 파면당할 일이 있습니까? 윤 김건희 여사가 감옥에 갈 일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200명만 안 됐으면 탄핵이 안 되면 대통령은 탄핵이 안 되면 소출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200명 넘게 있던 그 10 명이 도대체가 아직도 국민의힘에서 남아 가지고 탄핵을 외치고 내란을 외치면서 국민의힘에서 고정 간첩도 아니고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젠 그 얘기도 했잖아요. 참 한동훈이 때문에 한이 생겼다. 예? 한동훈이 때문에 한이 돼서 한동훈이라는 사람만 예? 한동훈이라는 사람만 아니었어도 탄핵이 되지 않았을 텐데. 김상욱이도 민주당 출신, 좌파 출신, 조경태도 좌파 출신, 안철수는 맨날 안철수 한다가 철수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죠. 음. 진종호라는 사람은 사격이나 잘하지. 예? 거기 나와 가지고 왜 거기다가 탄핵에 찬성표를 던져서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파면 선고한 그 여자 재판관 텔레비 한번 나옵니까? 평생, 평생 그 응어리를 지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태원 참사에 구조하러 갔던 사람이 열흘 만에, 열흘 만에 싸늘한 죽음으로 나타났답니다. 그걸 보고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치료를 좀 미리 할 걸.'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얼마나 이제 장동혁 대표 되고 국민들 설득해 나가면 이제는 뭐 손 내려올라 글쎄 모르겠어요. 거짓 출퇴근 꼬붕이 님은 그런 거 믿지 마세요. 예 그거는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들으세요. 그런 것 때문에 참 우리 국민들이 참 웃기는 얘기 아니 대통령을 출퇴근을 하는 걸로 만들어 놓고 그런 표현을 했다는 얘기는 참 그걸 믿어 참. 예? 꼬붕이 님 아직 멀었어요. 그거는 아니 출퇴근 대통령이 뭐 공무원입니까? 대통령이 정말 국가의 정말 최고 통수권자인데 그걸 출퇴근이라고 표현해 가지고 깔아뭉개면
됩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도 출퇴근을 제대로 하는지 그건 왜 안 나옵니까 요즘은? 예? 그리고 KAIN 님 거짓 경찰도 인정한 게 아니고 경찰에 가서 물어서 인터뷰한 거 "야야 그다음 아니고 그다음 말고 이렇게 이렇게 해." 그렇게 하는 게 인터뷰잖아요. 여러분들 방송에 나오면 반반 나오잖아요. "아 윤석열 대통령이 좋습니다." 또 한편 "아이 뭐 이재명 대통령이 좋습니다." 그런 방송하는 게 라이브로 하는 줄 알아. 다 아니에요. 이재명 대해 설명 좀 좋게 얘기해 좀 그거 하나 캡처 또 나쁜 거 캡처해서 반반씩 어 뉴스를 내보내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뉴스는 뭐 라이브인 줄 알고 있는데 다 개털이요. 예 다 개털이요. 예 다 연출입니다. 여러분들 라이브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예? 삶과 죽음만 라이브가 있는 거예요. 삶과 죽음만. 나머지는 다 연출이잖아요, 연출. 그렇잖아요. 예? 최성민 님 아유 반갑습니다. "너는 뭐 아냐?" 아 태주 저는 모르니까 안다가 아니라 모르면 그냥 패스해란 얘기예요 제 얘기. 출퇴근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모르면서 방송에서 출퇴근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안 한 걸로 믿지 말고 "야 나 그거 대통령이 무슨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하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렇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예? 대한민국의 국익을 세계와 연결시켰고 또 시련 속에서도 자유와 법치를 지켰고 또 정치적 갈등, 거센 비판, 수많은 도전이 있었지만 굴하지 않았고 또 그가 보여준 용기와 의지는 우리 모두에게 자유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맞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미래를 이야기한다고 미래 청년들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강조한 자유의 가치를 다음 세대가 이어받아야 된다.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다음 세대가 아니고 현직 나 떨어졌으니까 넌 전번에 너하고 나하고 응? 반장 선거했는데 내가 떨어졌어. 그러니까 다시 또 어떻게든 그 반장 선거에서 이겨 가지고 얻어먹는 초등학교 반장 선거하듯이 대통령직을 뺏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려고 자유 대한민국의 미래는 국민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에 달려 있다고 그렇게 외쳤는데 그리고 또 '정부만 할 일이 아니다. 여러분도 해야 됩니다. 국민도 해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외쳤고 "미래의 대한민국은 더 공정해야 된다." 그러고 "특권과 반칙이 사라져야 된다."고 하는데 매번 민주당에서는 탄핵을 요구했고 감사원은 "당신은 한남동에 집을 졌는데 무슨 집을 졌는지 두꺼비 집을 졌는지 뻐꾸기 집을 졌는지 스크린 골프장을 졌는지 수영장을 졌는지 개목욕탕을 졌는지 그거 알아봐라. 대신에 개목욕탕을 지었고 스크린 골프장을 돈을 수억 들여서 진 거를 얘기해라. 대신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그거는 감사할 가치가 아니라고 하니까 감사원장을 탄핵을 해 버리고.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남동에 뭐 개목욕탕이 있네 마네 뭐 스크린 골프장이 뭐 있네 없네 뭐 룸사롱에 바처럼 집을 져놨네 안 마네. 아니 그런 얘기를 믿는 일찍들은 참 아직 멀었다는 얘기예요. 왜?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도 세월호 침몰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했는데 아니 무슨 세월호를 침몰하게 했습니까? 세월호를 허가를 내 줬습니까? 세월호를 가라고 해 줬습니까? 세월호가 그 시간에 가는지를 알고 있었습니까? 그냥 배가 갔는데 침몰했는데 청와대 뒷뜰에 가서 구술했다는 소리를 하고 그걸 뉴스에서 떠들어대고 모 유튜브에서 떠들어대고 응? 돈을 뭐 어마어마하게 빼돌렸다고 하지 않나. 뭐 스포츠 재단을 만들었다고 하질 않나. 국정농단을 했다고 그러지 않나. 국정농단이라는 게 뭐 법에 죄가 있나요? 국정농단이라는 죄는 없더라고요 아무래도. 근데 야 그렇게 많은 프레임을 씌워서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서 결국에는 파면을 시키고
감옥에 집어넣고 5년 동안 고생한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 대통령 때? 보낸 사람이 감옥에 집어넣고 대통령이 됐잖아요. 누가?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에 가고 문재인 대통령이 되고 그 찰나에 이명박도 집어넣고. 이명박은 왜 집어넣었어요? 네. 왜 집어넣습니까? 예? 문재인 대통령이 소문에는 유시민 노무현 대통령 죽게 만드는 장본인이 이명박 아니냐. 그래서 저는 이명박은 싫어요. 이명박은 싫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이명박 싫어요. 이명박은 싫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런 거짓말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도 청와대 용산을 출퇴근을 안 했다는 둥, 또 뭐 술만 먹었다는 둥, 김건희 여사만 보호했다는 둥. 야, 뭐 청구님 뭘 답변하지 참. 네. 매일 하면 즐겁고 재밌는 거. 헛소리 하면 즐겁고 재밌는 게 아니고요. 저도 챗 GPT에 물어봅니다. 챗 GPT에 윤석열 대통령이 무엇을 잘했습니까? 라고 물어요, 제가. 그러면 쭉 리스트가 나옵니다. 그걸 읽어 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챗 GPT한테 물어본 거예요. 왜? 이재명도 물어봤어요, 챗 GPT한테. 그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국민이 같이 미래를 열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특권과 반칙이 사라지고 노력과 능력이 존중받는 나라여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청년들이 희망을 품고 도전할 수 있는 나라, 어르신들이 존경받으며 편안히 사는 나라, 기업이 도전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나라, 모두가 자유롭게 꿈을 꾸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외쳤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분명합니다. 자유를 지키고 정의를 세우고 안보를 강화해야 합니다. 근데 최성민 님은 최성민 늙은이 챗TV가 무조건 답인 줄 아네. 참. 최성민 님은 못됐어. 못된 거예요. 이재명도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예? 물어봤잖아. 챗 GPT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도 있고, 예? 챗 GPT가 뭔지도 모르는. 야, 정말. 아니 체코 원전이면 노예 계약 보고도 챗 GPT 같은 소리 나오냐고요. 아니 여러분들은 체코 원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뉴스에서 나온 거 말고 아는 거 있습니까? 정말 천구님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그거예요. 저는 그래서 얘기를 안 하죠. 그냥 원전 수출했다만 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됐는지는 우리는 모르는데, 방송에 특히 MBC에서 한 얘기를 두고 뭐 한 개당 1조를 거기다 상납을 한 해 만에 그거를 믿으라는 천구님은 조금 뭔가 저하고 이게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아니 그 세부 항목이 실행도 안 됐는데 미래를 예측해서 진짜 인형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제조사라고 그 제조사는 무조건 반대하니까 제조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코레일에서 6명이 사상자가 나서 2명이 죽었는데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정말 그 철도길에서 아주 원시적인 인재, 철길에서 일하고 있는데 6명이. 아니 그걸 기차 가서 들이박아? 아니 라오스도 그렇게 안 할 거예요, 라오스도. 근데 노동부 장관이 나와서 뭐라 그래요?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하고 있네 진짜. 그리고 우리 김용득 님은 제발 뉴스 같은 거 보고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그걸 믿지 말란 말이에요. 뉴스는 믿지 말고 믿으려면 내 생각을 믿으시라는 얘기요. 왜 뉴스를 믿냔 말이에요. 뉴스가 여러분들한테 전쟁이 나면 대한민국 방송국에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그 6.25 때 안 했나? 여러분들 그런 인해 전술, 방송 전술 못 들어요.
오늘도 2시에 민방위 훈련을 했어요. 민방위 훈련을. 국민 여러분, 전쟁이 났습니다. 그럼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다 말고 일어나서 국민 여러분, 오늘은 민방위 훈련이 아니고 북한 전투기가 날라와서 지금 실전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 도망갈 사람들이. 다 도망갈 사람들이. 맞잖아요. 그리고 우리 자유민주주의는 국민이 단합을 해야 되는데 단합할 시점에 이 사단이 났습니다. 어떻게? 분열과 갈등이 차고 넘쳤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중심으로 다시 뭉치려고 하다가 요 모양 요 꼴이 났습니다. 대한민국은 수많은 시련을 이겨낸 나라 맞잖아요. 그죠? 얼마 전에 8월 15일 날 저 일본이 미군이 핵폭탄을 2방 터뜨려서 항복을 함으로써 남의 나라에 쳐들어가지 않겠다 하면서 항복 선언을 했는데 그거는 묻지도 않고 역사에 남아 있는데 그건 묻지도 않고 뭐 항일 빨치산 운동해 가지고 봉오동 전투에서 승리해 가지고 이겼다.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전작권 해소 이제 말도 못할 거예요. 분명히. 왜? 처음에 뭐 별걸 다 한다고 했는데 미군이 더 강화할 것 같습니다. 훈련도 더 많이 하고 미군도 더 많이 주둔하면 그럼 결국에는 현직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돼요? 북한 편 들어줘야 되는데 이거 네? 그 위험 저기 뭐야 비전향 장기수들 6명 그 90 먹은 사람들 북한 살지도 못하는데 거기 장사 지내러 보내줘야 돼요? 이야, 정말. 구독 전용으로 바꾸라가 뭐죠? 어떻게 바꾸는 거예요? 구독 전용으로가? 광고가 나오나요? 광고가? 아, 광고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니, 방송을 1시간 이상 하는데, 아니, 구독료가 0.012달러가 뭐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지금 대통령 되자마자 전시작전권을 우리가 갖고 오겠다고 하면 대한민국에 있는 군인들한테 야 너네들 전쟁하지 마. 군인이 무슨 총 쏘는 거냐. 군인이 총 쏘는 거 아니야. 군인은 어디 나가는 거 아니야. 너네 봤지? 국회에 군인이 갔다가 내란 몰이로 하니까 나도 너네들 나가면 나도 내란이라 그래. 너네 그냥 가만히 있어. 투항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지금. 민방위 호들갑 떨고 있습니다. 저는 현 정부가 속히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아니 근데 민방위 훈련을 여러분들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아 왜야 정부가 바뀌었는데 북한군이 쳐들어오는 걸 대비해서 민방위 훈련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요 여러분들 정부가 바뀌었다고 국가에 있는 엘리트 공무원들 그 많은 국가 공무원들이 자유 대한민국을 잊어버리겠습니까? 절대 안 잊어버립니다. 조금만 대통령이 삐딱선을 타면 바로 바로 자유민주주의로 돌아올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현직 대통령도 섣불리 못하는 겁니다. 왜? 하고 싶어 죽겠지. 하지만 미군 다 철수시키고 싶고 훈련도 하고 싶지 않고 그다음에 민방위 훈련도 하고 싶지 않고 그다음에 저 엘리트들 다 쫓아내고 내가 원하는 사람 다 집어넣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사람들이 과거에 전력이 많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결국에는 문재인 대통령 때 써먹었던 사람들을 다시 기용하는 뭐 미국 대사 누구요? 그 여자. 그 여자 다시 또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어차피 현직 대통령도 미국을 버리는 순간 강경하네 강경. 완전히 갔어요 강경. 영어는 잘한다고.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은 영어로 노래도 불렀고 영어로 담화문도 발표했잖아요 미국에 가서.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영어를 못해서 어떡하죠? 영어를 못한다고 하는 것은
영어의 영자도 모른다는 뜻은 아닙니다. 최소한 트럼프하고 통역 없이 통화할 수 있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영어를 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 사람입니다. 예. 근데 통역 없이 트럼프하고 이재명하고 대화를 할 수 있습니까? 한번 대답 좀 한번 해 보세요. 난 궁금해. 난 한 번도 못 봤는데 현직 대통령이, 예? 영어를 잘한다는 분이 많이 있던데 진짜 영어 회화가 가능한지, 어디에 뭐 네이버나 그런 데 있는지 한번 알려줘 보세요. 좀 한번 들어보게. 예? 영어로 얘기한 게 어디에 있는지 난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있어요? 잘하겠죠? 잘하겠죠. 아니 영어는 잘하겠죠 갖고 하면 안 되잖아요. 잘하겠죠 갖고 하면 되겠습니까? 아. 그래서 대한민국은 수많은 시련을 이겨낸 나라이기 때문에 전쟁과 가난도 극복했고 민주주의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룩했고, 또 이제 우리는 새로운 도약의 길에 딱 서 있는데, 그중에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에너지 전환, 기후 위기, 그걸 다 해야 되잖아요. 예? 방통대 영문학과 수준으로 가는, 방통대 영문학과 나왔어요. 저는 영어 못한다고에 200표를 던지겠습니다. 200표. 예. 저는 영어 회화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학교도 안 다닌 사람이 무슨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뛰어나서 머리가 좋아서 중고등학교를 안 나온 학생들 많이 있잖아요. 아니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갔는데 이거 뭐 3학년,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3학년 것도 다 알고 있어. 그러면 그냥 조기 졸업해도 돼요. 왜? 그 수재 아니에요, 수재. 얼마 전에 뭐 18살, 17살짜리가 대학, 입학하고 수재인, 천재인 애들이 있잖아요. 그게 인제 정말 공부 잘해서, 똑똑한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현직 대통령은 똑똑해서 중고등학교 안 나온 게 아니잖아요. 돈이 없어서 안 나왔지. 그리고 사법고시는 죽으라고 달달달 외워서 자격증 시험 본 거잖아요. 자격증 시험 본 거잖아요. 노무현은 절에 들어가서 공부했대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에 올인해서 결과를 얻은 사람은, 음 부르주아가 된 거고. 그렇잖아요. 아니 80 년대에 변호사 자격증 사법고시 패스한 사람이 가난이 어디 있습니까? 부르주아지. 근데 이 부르주아가 어떻게, 포퓰리스트 가난한 자들한테 표몰이를 해 가지고, 걱정입니다. 민족과 역사의 반역자로 사형이 답인 내란수계일 뿐입니다. 천구님은 그냥, 예, 앵무새네, 앵무새, 앵무새. MBC에서 나오는 앵무새. 그리고, 네,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자유 대한민국은 또다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윤 대통령의 발자취가 보여주듯 자유와 원칙에 충실한다면 우리는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교육의 혁신을 통해 미래 인재를 키워야 합니다. 기술과 창의력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세계와 업계를 나란히 하는 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철학적으로 이야기하고 발자취 중에 늘 이렇게만 얘기해 왔어요. 진달래꽃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통령이란 호칭도 붙이지 마시오. 그럼 이재명이라 그래요? 어? 이재명이라고 그래요? 대통령이라고 하지 말고? 그래야 되는 게 맞나요? 천구님? 예? 맞아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많은 얘기를 했는데 "자유는 공짜로 얻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천구님은 누구한테 항상 있잖아. 맞아. 뭐 이재명이가 그랬잖아요. "대통령도 없는 데서는 뭐 까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고졸 검정고시 수험표 보면 사진과 수험표 간이 같이 붙어 있지 않아요. 저는 제가 인제
저도 수험표를 하나 보여드려야 되겠어요. 아, 행복하게 살자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현직 대통령은 절대 까지 않겠습니다. 이름을 부르지 않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유는 지키지 않으면 언제든지 빼앗깁니다. 결국엔 빼앗겼죠. 결국엔 빼앗겼습니다. 법치는 선택이 아닙니다. 정의가 무너지면 자유도 무너집니다. 안보는 희망이 토대입니다. 그리고 튼튼한 안보가 있을 때만 경제도 삶도 지킬 수 있습니다. 경제는 국민의 삶입니다. 국가에서 돈 15만 원 준다고 거기에 얽매여서 코웃음 쳐봐야 그 세금 담뱃값 10,000원으로 올리면 '그래 좋다. 우리 대통령이 담배 끊으라고 10,000원씩 올렸다. 기분 좋아'라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담뱃값 10,000원 올리면 좋아합니까? 이야, 정말 대한민국은 북한과 적대 관계에 있고 미국을 우방으로 하고 그렇게 이 시대를 살아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살아왔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근데 왜 북측을 모함하지 않고 북측이라고 그러고 북한이라고도 안 해요. 북측. 왜 보수 대통령들은 깜빵이나 총살일까? 아, 그거는요. 저는 박헌영이라는 사람을 보고 생각을 해요. 아우, 버섯돌이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박헌영이라는 사람이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돼서 광복이 됐는데 그 이후에 물론 우리나라가 남북한이 통일이 되는 게 맞지만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왜 통일이 안 됐겠습니까? 그때 역시 우리가 독립한 게 아니라 미국이 일본에다가 폭탄을 터뜨려서 일본이 항복하고 거기에 적대 국가인 소련과 미국이 "야, 반 나누자. 이 땅의 반은 나누자. 이건 내가 하겠다. 이 땅은 네가 가져라." 그렇게 해서 바뀐 거잖아요. 그게 최근에 트럼프와 푸틴이 만나서 우크라이나의 땅 일부를 "우리 땅으로 하라. 우리 땅으로 하면 내가 휴전해 주겠다." 그러니깐 젤렌스키가 "무슨 소리냐. 그 땅은 안 된다." 그 얘기가 뭐였어요? 결국엔 땅 싸움이었는데 우리는 우리끼리 한 나라로 하자. 이미 이 나라는 70 년이 넘는 동안 나라가 두 개로 바뀐 거였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끼리 살고 북한대로 조선으로 우리도 인정을 하고 그렇게 살면서 하나의 방법을 찾을 수 있는데 박헌영이라는 사람이 북한 김일성한테 찾아가서 남로당에 남조선에 우리 하나로 뭉치려고 했는, 응? 한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김구 선생도 있고 뭐 여러 명이 있다. 그러니 남한을 쳐들어가면 한 조국이 돼서 나라를 통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0 년대에 쳐들어왔는데 서울에 와 보니까 남로당 빨갱이가 하나도 없는 거. 근데 뿌리가 뿌리가 지금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뿌리가.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나라에도 60 년대 초에 간첩죄로 해서 사형을 당한 1959 년도인가요? 조봉암 선생이라고 있어요. 조봉암 선생. 결국에는 무죄를 받았지만 그분이 농림부 장관도 하고 이승만 밑에서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때 공식적으로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정당을 했고 대통령 후보에 나왔는데 30여 프로를 지지를 받은 거예요. 200만 명 이상. 그러니까 사회주의의 정당의 지지를 받고 대통령 후보로 30% 받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직도 그 뿌리의 잔재물은 우리나라의 북한을 한 나라로 보고 이 나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아직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김용덕 님은 뭐 극우, 일벤, 뉴라이트 뭐 그런 얘기하는데 전 그걸 잘 몰라요. 예? 뉴라이트가 뭔지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종도 잘 모르고 잘 몰라요. 근데 북한을 이롭게 하는 것은 나쁜 거는 알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전쟁이 났는데 북한군을 편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보다 나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옛날부터 이 남한에 북한을 추종하고 지지했던 세력들이 있다 이거지. 그게 누구예요? 조봉암 선생이 정의당의 뿌리더라 이거지. 보니까 정의당에 있더라고, 정의당. 근데 그 사람이 사회주의를 표방했는지 결국엔 이승만의 손에 사형을 당했죠. 1 심에 징역 5 년을 받았어요. 징역을. 간첩죄로. 근데 이승만이 뭐라 그랬어요? "아우 뭐 씨 간첩죄인데 무슨 5 년밖에 안 받냐." 그러니까 2 심에서 어떻게 나왔어요?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사형. 2 심에서.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잖아요. 근데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사형에 처한다. 그래서 이 1960 59 년도인가 12월 달인가 60년 12 월인가 뭐 7 월인가 그때 사형을 서대문 형무소에서 사형을 시켰다고 그러더라고요. 과연 이승만이 시킨 건지 김일성이 시킨 건지 박헌영이가 시킨 건지. 영화 이승만 대통령 보시면 김일성과 박헌영을 알 수 있어요. 제발 역사 공부 좀 하시고 정신들 차리시고. 알겠습니다. 또 공부 좀 해야지. 공부, 공부해야지. 공부하겠습니다. 공부. 그래서 윤석열 리치님 반갑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계엄령을 선포했지만 그 계엄령에 내란으로 뒤집어 씌워놓은 거에 일조한 사람은 국민의힘의 그 국회의원 중에 200명을 넘겼던 몇 명 사람 있잖아요. 그중에 뭐 공개적으로 나온 사람 진종호, 한지아, 안철수, 조경태 이런 사람들이 예? 이런 사람들이 탄핵에 찬성을 하면서 이 급물살이 갔잖아요. 그 탄핵에 찬성하게끔 유도한 사람이 그때 당시에 한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장이 누구였어요? 한동훈이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윤석열 대통령의 뒤통수를 쳐도 정말 뭐 그동안 계속 싸웠던 사람은 뭐 어차피 현직 대통령 탄핵시키려고 그러고 뭐 총리 탄핵시키고 다 좋다 이거지. 그러면서 비상대책위원장이 한독수 불러다가 국민의힘 당사에서 "공동 운영을 하겠다." 공동 운영한다 그랬잖아요. 배신자죠, 배신자. 네. 그 배신자 밑에 누가 있어요? 그 표를 찍게끔 만들었던 그 12 명이 있잖아요. 그 12 명이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왜? 그 12 명만 똘똘 뭉쳐서 탄핵을 안 시켰으면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대통령 그냥 그대로 유지하는 거였습니다. 탄핵을 시키는 바람에 이 꼴이 난 겁니다. 예? 저는 그래서 결국엔 그런 말 있잖아요. "끝까지 살아남은 자가 이긴 것이다."고 하잖아요. 예? 끝까지 살아남은 자가 이긴 것이다. 그게 뭐예요? 자유 대한민국으로 끝까지 와서 이긴 우리 세대가 이긴 자인데 어떻게 다시 그걸 백도해서 저 공산주의 북한 사람들한테 이 나라를 바치려고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빨갱이입니까? 북한하고 손잡으려고 했습니까? 북한하고 내쳐서 내란을 일으키려고 했습니까? 외환을 일으키려고 했습니까? 어떻게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키고 감옥에 갈 거 생각하고 이 행위를 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아니었잖아요. 대통령이 감옥에 가려고 이렇게 계엄령을 선포했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하나 나타나는 거 보면 점점, 점점 왜 코레일은 6명이나 사상자가 났는데도 아무 소리 하지 않고 포스코에서 사람이 죽지도 않았는데 감전된 사람은 죽지도 않았는데 그 말 한마디로 아직도 작업을 못하게 만들어 놓고 코레일은 코레일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데인데 거기에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이 세상에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양어장에서 전라도 고흥에서 양어장에서 2명이 감전해서 죽었는데 뉴스 한번 나오고 끝났습니다. 그 집은 그 2명은 돈도 가족은 보상도 못 받아요. 그 양어장에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건설 현장에서 사람이 1명 죽으면 보상금 여러분 얼마나 주는지는 아십니까? 현재 대기업에서는요. 열심히 안전사고 예방활동 다 했는데도 부득이하게 작업자 과실로 해서 사망해도 무과실입니다. 무과실. 아무 이유도 묻지 않고 보상을 해 줍니다. 과실 없이. 얼마나 해 주냐면 5억 이상 해 줍니다. 5억 이상. 근데 양어장에서 2명이 감전된 외국인들 10억이 어디 있겠습니까? 양어장에. 그것도 고흥에 있는 전라도 고흥에 있는 양어장에서 2명이 죽었는데 그 가족은 보상도 받지 못하는 그 억울한 것, 정말 억울한 사람들은 말도 안 하고 국영기업체 큰 회사만 뭐 겁박하는 겁니까? 내 밑에서 바짝 엎드려. 내가 왕이니 내 밑에 엎드려. 너네 기업이 망하든 이 나라가 망하든 주가 내가 5천에 해 주겠다. 그래서 오늘도 주가가 또 떨어졌습니까? 여러분들은 주식이 5,000포인트 간다는 말 하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주식이요, 5,000포인트 갔다가 뚝 떨어지면요. 그니까 책임을 안 묻더라도 포스코나 대림건설이나 그런 일이 있으면 노동부 장관한테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정말 인재로 인한 사고인지 아니면 조금의 과실, 근로자 과실도 있는지 찾아보라고 뭐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죠? 고맙습니다. 저도 인제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어 정말 어려운 사업체에서 사망 사고가 나지 않게끔 그런 데를 좀 지원해 주고 관리해 줘야 할 필요가 있는데 큰 회사에서 사고 났다고 거기를 쥐잡듯이 잡으면 그러면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그러면 그런 말들을 정말 어려운 서민들이 그걸 좋아해야 되는 게 맞나? 나는 그게 궁금합니다. 예? 가난한 사람들은요. 가난한 사람들이 왕초가 되면 절대 그 왕초는 가난한 사람을 봐주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늘 양반집의 머슴이 양반을 죽이고 그 머슴 한 놈이 양반 행세를 하면 그 양반이 갖고 있던 재산을 다 나눠줄 거라고 생각합니까? 절대 오산입니다. 양반집 주인을 죽인 머슴은 양반집 옷을 입으면 다시 그 머슴들을 목을 조아립니다. 왜? 그래야 자기가 사니까. 네? 맞잖아요.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을 볼모로 그 저 위에 올라가서 또 가진 자 것을 뺏는 것이 아니라 가진 자들한테 내 밑에 머리를 조아려라. 그리고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그 발목에 그런 말 있잖아요.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저는 가난하고 못 배우고 어려운 사람들, 아주 저소득층인 사람이 '그래 이번은 바꿔서 해 주겠지.'라고 믿으면 절대 안 됩니다. 네?
노조가 경영주를 뒤엎고 그 경영권을 따내면 노조원들이 무슨 영업을 합니까? 경영을 합니까? 그냥 노조는 열심히 내가 일한 만큼 돈을 못 받았을 때 그거라도 잘 받고 임금 인상이나 좀 해 달라고, 그게 노조원이지 경영까지 탈취하려고 그러면 안 되죠. 그죠? 5,000 포인트 찍는다는 거는요, 여러분들 이렇게 가야 5,000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3,000에 가서 3,500, 4,000, 한 1년 안에 5,000을 찍고, 그리고 5,000이 유지가 돼야, 그래야 아무도 손해를 안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5,000 포인트 찍었다가 다시 3,000 포인트 내려오면 다 쪽박 차는 거예요, 다. 네? 그걸 잘 몰라서 하는 거예요. 5,000 포인트라는 거는요, 진짜 오랜 세월 흘려서 묵혀야서 5,000 포인트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5,000 포인트 갔다가 진짜 가네요 해서 4,000에 샀다가 5,000에 찍고 다시 3,000에 내려오면 개미들은 다 죽는 거예요. 예, 그쵸?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남을 일이 뭐 있어요, 남을 일이. 미국 25일 날 가서 어떤 행위들이 벌어질지 궁금합니다. 예? 국빈 방문도 아니고 빵빠레 탁 터트리는 것도 아니고, 예? 공식 방문도 아니고, 예? 공식 실무 방문도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대통령이나 됐는데, 뭐 실무 방문인데 뭐라고요? 내가 실무 방문을 자처했다고요? 아니 대통령 돼 가지고 해외 가는데 이게 되지 영어가. 참. 노란봉투법이나 통과시키려고 그러고, 양곡관리법, 예? 국가에서 쌀이나 수매 갖고, 그다음에 방송 3법 내 맘대로 방송하게 되고, 예? 야, 정말 걱정입니다, 걱정이에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동영상을 많이 올리고 있고요. 쇼츠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라이브를 보통 1 시간에서 1 시간 20분 정도 하는데, 라이브를 하면 구독 수익이 얼마인지 제가 한번 보여 알려 드릴게요. 라이브를 하면 구독 수익이 이틀 있다가 인제 공개가 돼요. 제가 라이브해서 구독 수익이 얼마 나오는지, 야,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 이래서 라이브를 하는구나. 정말. 이래서 라이브가 좋구나.'라고 생각하겠죠? 1 시간 넘게 라이브 하는데, 달러로 잘 들어보세요. 달러로 0.01 달러, 0.01 달러. 0.01 달러 나와요. 0.01 달러. 그 0.01 달러면 얼마예요 도대체? 1 시간 넘게 제가 여러분들하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고민도 많이 해요 제가. 예. 근데 아까 어느 분이 얘기하는데 "야 너 뭐 그렇게 라이브해서 기분 좋냐?" 근데 그냥 그래도 그냥 해요. 뭐 재밌으니까. 저는 그냥 재밌습니다.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이렇게 핸드폰 앞에 놓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 아, 미안합니다. 물론 재미없는 거는 아니고요. 저는 그런 이유보다 이게 여러 이야기 하잖아요. 뭐 "행복하게 살자." 님도 "아 그래." 뭐 이런 얘기 있고, 또 우리 참참님은 뭐 아주 오랫동안 보신 분들이고,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예? 예. 소통할 수 있다는 게 그러니까 행복하게 살자님 얘기가 맞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 예? 그리고 제가 한 얘기를 "야 너는 그게 말이 많이 안 맞는다." 그럼 '아 그래 내가 저 사람한테는 좀 생각이 좀 차이가 있구나.' 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근데 어떤 방송 뭐 인제 유튜브 보면 뭐 아이고 욕하는 사람 많고, 뭐 여자는 뭐 옷을 이렇게 벗기고 하고 남자는 문신 잔뜩 해 갖고 막 싸우고 막 그런. 와, 저는 사실 그 라이브를 하게 된게 작년 12월 3일 이 언저리쯤일 거예요 아마. 그 감사원장을 탄핵한다고 할 때 '아니 감사원장을 왜 탄핵하지?'
그때부터 제가 '뭐야?' 그렇게 돼서 알게 돼서 라이브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 왜? 아니 뭐 감사원장을 탄핵한다 그러질 않나. 뭐 수원 지방 검찰청이 검사를 탄핵하는데 그 탄핵 사유가 그 검사 검찰청 로비에다가 오줌을 쌌답니다, 술을 먹고. 물론 뭐 쌀 수도 있겠죠, 벽에다가. 그게 풍기물난처럼 했는지 뭐 그러고. 그다음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뭐 국회에서 뭐 누구는 째려봤다고 그런 게 사실 그때 그렇게 순간순간 넘어갔던 일들이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어처구니 없는 일로 세월이 흘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게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때도 있었잖아요. 저는 그중에 가장 참 웃기고 참 유치한 게 청와대 뒷뜰에 가서 무당을 불러서 구슬했다. 공양미 300석을 바쳤다. 그런 뉴스를 보는 순간 야 참 그걸 믿고 있는 백성들을 보고 '아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절에도 뉴스는 그냥 뉴스 방송국에서 편집해서 방향 설정해 놓고 날리는 거지 뉴스는 리얼도 아니고 사실도 아니고 그 사람들의 생각대로 하는 겁니다. 네. 표현은 조금 있다, 많이 있다, 엄청 많다, 무지무지 많다. 그 표현에 따라서 듣는 사람이 다 틀린 거야. 어떤 사람은 무지 많아요 하는데 야 뭐가 무지 많아? 쪼끔 많네. 그거하고 표현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 정부는 미국이 결정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행복하게 살자."님 말처럼 하고 싶은데 제가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뒤돌아보면 그런 사람들이 다 훌륭하게 됐더라 이거죠. 네. 그런 사람들을 믿고 그런 사람 말이 정답인 양 살아왔던 사람들. 네. 그리고 미국이 그 트럼프가 인제 서한을 보내야 되겠죠. 옛날에 김대중한테 서한 보냈듯이 "너네 정부 김대중을 사형시키지 마라."고 서한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요번에는 빨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풀어 주고 "너네들이 감당할 수 없으면 미국으로 망명 보내라."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와서 노래도 부르고 미국 의회에 와서 연설도 했는데 어찌 너네들이 감금을 하고 사형을 시키려고 하느냐. 그렇게 해서 미국으로 갔다가 현직 대통령이 여차저차 잘 못하면 다시 또 윤 어게인이 될 수 있는 음 그런 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여기 나와서 또 뭐 대적해 가지고 뭐 대통령 다시 할 수 있는 입장은 안 되니 빨리 미국으로 망명 쪽으로 협의 보고 그리고 나머지 일찍들 데리고 좀 살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행복하게 살자니 고맙습니다. 제가 유튜브 라이브도 하지만 쇼츠도 많이 올리고 있어요. 그다음에 동영상도 많이 올리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그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골프를 좋아합니다, 골프를. 돈은 없지만 골프 투싼 끌고 다니면서 골프 칩니다. 제가 투싼 800만 원짜리 끌고 다니면서 골프 칩니다. 저는 그 정도 골프장에 고급차 갖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투싼 중고차 덜덜 거리면서 그게 삶의 묘미고 재미입니다. 그 남들 앞에서 가진 척, 있는 척, 잘난 척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